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1년 5월 10일자 JP모건 보고서입니다. 애플러빈, 티커는 APLD죠? 네, 맞아요. 애플러빈이 IPO,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자료예요. 그렇죠. 그때 주가가 한 $57 그 정도였는데 JP모건이 연말 목표 주가를 무려 $80로 제시했어요. 의견은 비중 확대였고요. 네, 상반이 공격적인 전망이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막 상장한 회사를 왜 이렇게 좋게 봤을까? 오늘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봤는지, 그 근거가 뭔지 집중적으로 보죠. 네, 그게 재밌는 게 당시 주가가 사실 IPO 공모가보다 좀 내려와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JP모건은 이걸 오히려 이거 매력적인 진입 기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애플러빈만의 그 독특한 사업 구조, 또 성장 가능성, 여기에 주목한 거죠. 그 독특한 사업 구조요. 보고서에도 차별화된 모델이란 말이 계속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자체 앱 퍼블리싱, 주로 게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아주 긴밀하게,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이에요. 수직적 통합이요? 네, 강력한 모바일 사용자 확보 기술, 그리고 수익화 기술, 이걸 기반으로 직접 게임 퍼블리싱까지 성공적으로 해낸 거죠. JP모건은 이걸 약간 그 거대 테크 기업들처럼 자체 서비스랑 컨텐츠를 다 아우르는 그런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아, 단순히 그냥 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낸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서로를 막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건가요? 앱 개발사들한테는 뭐가 좋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모으고 광고비도 좀 최적화해서 쓰고 또 광고로 돈도 더 잘 벌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핵심 서비스가 몇 개 있는데 앱 디스커버리라는 광고 네트워크가 있고요. 맥스라고 여러 광고 수익을 최적화해주는 미디레이션 플랫폼이 있고 또 어저스트라고 이건 인수한 회사인데 데이터 분석, 기여도 측정 툴이죠. 네. 여기서 JP모건이 특히 주목했던 건 이 앱로빈의 기술 도구, 그러니까 SDK가 설치된 앱들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 DAU라고 하죠. 네, DAU요? 이게 4억 1천만 명을 넘는다는 거였어요. 와, 4억 1천만 명이요? 하루에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엔진 AX1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방대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광고주들이 딱 원하는 사용자를 정말 효율적으로 찾아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4억 명 넘는 사용자 데이터에 그걸 분석하는 자체 엔진까지? 그렇다면 애플러빈이 직접 만드는 게임들은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점이 앱로빈 모델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앱로빈 게임 사업 2020년에 이미 매출이 12억 5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이게 2년 만에 5배 이상 큰 건데요. 와, 5배요? 네, 이 게임들이 바로 이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 애플로빈이 어떤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했다. 그러면 그 스튜디오는 바로 애플로빈의 그 강력한 사용자 확보 기술, 액선 엔진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아, 인수하자마자 바로 성장에 부스터를 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메이크오버라는 게임이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이게 출시 한 달 만에 앱스토어 매출 탑 10에 들었거든요. 그 배경에 바로 이 플랫폼의 힘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게임을 운영하면서 쌓이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네. 데이터는 다시 액선 엔진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또 다음엔 어떤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하면 좋겠다. 이런 잠재적 M&A 대상을 찾는 데도 활용되는 거예요.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죠. 이야, 게임이랑 플랫폼이 정말 서로를 키워주는 선순환 구조네요.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 $80.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밸류에이션 평가는 어떻게 한 거죠? 네, 그 $80는 2022년 예상 매출액에 딱 10배를 적용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10배요? 네, 당시 이제 비슷한 플랫폼 기반 기업들, 예를 들면 로블록스나 또 트레이드 데스크, 유니티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의 평균 주가 배수, 그러니까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거랑 비교하면 약 40% 정도 할인된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할인된 거였어요? 성장성도 좋은데? 네, 그렇죠. JP모건은 앱러빈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독특한 통합 모델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사업부를 딱딱 나눠서 가치를 더하는 방식, SOT라고 하죠. Sum of the part. 네, 그 방식은 앱러빈한테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본 거예요. 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해야 진짜 가치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더 높은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걸 다 반영 못하고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삼아 SOT 방식으로도 분석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게 봐도 게임 사업부 가치는 경쟁 게임 퍼블리셔들 평균 2021년 예상 매출의 5.6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 한 6.5배 정도로 나와서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이런 하방 경직성의 근거로도 삼았죠. 일종의 안전 마진이랄까요? 그렇군요. 안전 마진까지 확인했다. 네. 거기에 더해서 JP모건은 애플러빈의 재무성과 전망도 아주 밝게 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CAGR이죠. 이게 39%, 그리고 조정 EBITI 성장률은 43%로 예측했어요. 와, 성장률이 정말 높네요. 그렇죠. 특히 이 보고서가 나온 2021년, 이때는 AXN 엔진 출시 효과랑 프로젝트 메이커버 성공, 또 어저스트 인수 효과 이런 게 막 합쳐지면서 무려 72%의 매출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72%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리고 회사가 스스로 내세우는 목표 중에 룰 오브 50라는 게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랑 조정 EBITI 마진율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순댐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21년 그때 JP모건은 애플러빈을 그냥 광고 회사가 아니라 모바일 광고 기술이랑 게임 퍼블리싱을 아주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IPO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려와서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압도적인 성장 전망,
둘째,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차별화된 통합 비즈니스 모델. 셋째, 비슷한 다른 기업들보다 아직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비중 확대 의견이랑 80달러 목표 주가를 딱 제시한 거죠. 물론 리스크 요인도 빼놓지 않았어요.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경, IDFA 제한이라고 하죠. 아이폰 사용자 추적이 좀 어려워지는 거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 IDFA 이슈는 당시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줬었죠. 결국 JP모건은 애플러빈의 그 통합 플랫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와 그걸 활용하는 능력, 특히 엑선 엔진 같은 기술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봤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통합 플랫폼의 힘, 특히 요즘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더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JP모건의 2021년 분석이 지금 시점에서도 유효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